전 오면은 매우 만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만족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을 숨기고 고객 비위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마음의 상처가 이제 커지는 것 같고. 이렇게 전화로 인해 고객들한테 괴로움을 겪으면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업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고객들이 먼저 보호해주지 않는다. 고객님 입장에서 사회적인 이런 틀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배려가 존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땅콩 위항 사건과 백화점 문외의 주차요원 무릎 꿇히기, 그리고 진상 고객들의 폭행과 폭언, 이 같은 이른바 갑질 사건으로 인해 감정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는 언제나 상냥한 미소와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도 기업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 그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내가 아들 때문에 뭔가를 줬습니다. 아들이 와서 다 도와줬어요. 익산시 용동면에 사는 이종민 씨는 지난해 가을 아들을 잃었습니다. 4년 전 통신회사 상담원으로 취직해 열심히 일하던 아들이었는데 갑작스런 죽음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유품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진짜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 세상에 그렇게 좋은 회사 취직해갖고 지가 기뻐하고 지가 부장까지 단다고 하는데 말도 못해 기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죽고 나서 알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지 알았으면 내 진작 때려치라고 했지 다니게도 안 했지요. 콜센터 민원팀 소속이던 아들 이문수 씨는 팀장을 맡을 정도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대구에서 걸려온 한 고객과의 상담 통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고객은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상품 요금이 콜센터에서 판매하는 요금과 다르다고 따졌습니다. 이 씨는 요금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고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간부에게 이 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넣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문수 씨는 2차례 대구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회사 생활 어떠냐 그러면 진상 고객이 많아서 좀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말을 가끔씩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회사 들어가기 힘들은데 웬만하면은 그냥 다니지 그러니.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회사에 복귀를 요청했고 가까스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복귀 2주 만에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씨의 유서에는 할당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근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데다 근무 환경마저 열악해 이를 비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IPTV나 다른 상품을 끼워 판매할 것을 회사가 강요하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과의 잦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악성 고객들은 상담사들에게 시비를 걸어 오히려 콜센터 직원들이 공경에 놓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상품 판매를 제대로 못하면 퇴근은커녕 쉬는 날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집 앞 공터에 있는 아들의 승용차를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차에서 내려 달려올 것만 같습니다.
이종민 씨는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아들과 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귀한 자식이 이렇게 전화로 인해 고객들한테 괴로움을 겪으면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저는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친절과 상냥함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콜센터 상담원. 과연 그들의 근로 환경은 어떤 것일까? 취재진은 숨진 이 씨가 다녔던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3년 전 그만둔 김기주 씨를 만났습니다. 김기주 씨도 콜센터 상담원으로 합격해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의욕이 차고 넘칠 정도로 상담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욕은 석 달을 채 넘기지 못했고 후회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모든 고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담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고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고객이 가입한 요금이 이제 처음 계약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고객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막 화를 내시면서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일일이 고객한테 말대꾸를 할 수도 없고 참 기분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신 스스로가 수치감을 좀 느끼는 것 같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고객이 다반사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잘리고 싶냐는 협박도 듣습니다. 하지만 말대꾸나 항의는 엄두도 못 냅니다.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겠다는 고객의 통첩은 상담사에게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럴 때는 온갖 수모를 감수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통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 해지 방어 부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객들의 해지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고객분들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또 회사 실적이 없으니까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해지는 좀 미뤄달라고 사정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건 해대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 씨는 잠을 자면서도 고객님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라는 잠꼬대를 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상담사 일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뒤에야 극한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을 숨기고 이제 고객 비율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마음의 상처가 커지는 것 같고 매일 전화통화해서 뭐 욕이나 성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집에 가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괜히 뭐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이제 정신과 가서 이제 상담도 받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1년도 안 돼서 그만둔 겁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국내 3만 5천 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대부분은 이런 열악한 감정노동의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 전문 상담사로서의 존중감은커녕 상담원들의 감정과 마음은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담사들이 고객들로부터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대신해서 막아주거나 대변해주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8년째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하고 있는 박인용 씨. 이른 아침부터 고객의 인터넷 연결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전봇대에 올랐습니다. 인터넷 설치와 서비스 예약 접수를 받은 순서대로 집집마다 방문하는 일이 이 씨의 일과입니다. 업무가 밀릴 때는 하루에 10집 이상을 돌아야 하는 강행군도 아는데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들을 때면 일할 맛이 뚝 떨어집니다. 집집마다 이제 방문해서 AS나 인터넷 설치를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수리나 이제 설치를 마치고 나면 저희 콜센터로 전화가 이제 심심찮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고객님들이 왜 인터넷 부팅이 안 되냐, 심지어는 뭐 바이러스가 걸려 있다, 기사님이 만지고 난 뒤로부터 그런다 라고 이런 식으로 뭐 심하게는 이제 욕설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밤늦게 전화 주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항변할 말도 많지만 속으로 삼키고 맙니다. 친절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속상한 일도 참고 넘겨야 하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 오면은 매우 만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만족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씨 같은 통신설비 기사들에게 고객 만족 전화 점수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고객 만족 점수가 떨어지면 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월급이 몇십만 원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고객의 부당한 태도에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난감하죠. 열심히 일하고 내 할 일 다 했는데 막상 고객분들 소리라고 해서 해피콜이라고 소위 말하는 고객 만족 점수에서 조금이라도 점수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헛수고만 하고 다니는 셈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마 낮은 점수로 이어지면 그 급여 차감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이지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 고객들이 기사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일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약자인 감정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설치 기사들은 통신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하청 일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못 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으면. 콜센터에서 가입 접수를 받거나 AS 접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은 연락만 받고 설치 또는 AS만 해주면 되는 건데, 중간에서 저희들이 겪는 이런 억울한 일들은 우리 설치 기사들이나 AS 기사들이 다 감내하고 참아야 하는 이제 문제로 남는다는 거죠. 지난해 3월에는 전주의 한 마트에서 고객이 매장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입한 신발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미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하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맞는 순간이었네. 시비 끝에 문제의 고객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신발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 남성분이 가게에 있는 신발을 막 던지고 매장에 걸려있는 기물들을 부수면서 신발을 환불 안 해주면 다 부숴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직원을 밀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해서 이러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고객은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판매점에서 손님들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월감을 앞세운 일부 고객들의 행태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십상입니다. 저희 직원이나 이제 매장 관리하는 저 같은 사장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고객분들에 대해 이렇게 항변하고 싫은 소리 막 하시는 입장이 하셔도 저희가 싫은 소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번 그런 지난 사건 때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반적으로 막 소란 피우시고 욕설 폭행 막 이렇게 하시면 되게 참기 힘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사회적인 이런 틀 안에서 이제 이런 인격적인 배려가 존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콜센터 상담원, 인터넷 설치 기사와 백화점의 판매원, 이들은 친절과 미소를 유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감정 노동자는 그 수가 크게 늘어 국내에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감정 노동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 만족 경영과 고객 친절 경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에서 감정 노동은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정 노동자의 감정과 심리 상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상처를 입어도 해당 노동자에게 인내와 침묵만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직원들의 정신적 건강이 자신의 기업의 성공과 생산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제까지 서비스 마인드 교육에만 치중해왔던 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감정 노동 방어권을 갖다가 기업에서 보호해 준다면은 그들이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몇몇 기업들이 감정 노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고객들의 욕설과 고성, 또 언어 폭력 등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백화점은 힐링센터를 운영해 고객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심리치료와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고객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찾아오는데요. 상담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일에 몰두하면은 제 스스로 마음의 여유와 활력을 느끼게 되고요. 식물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는 감정 노동을 완화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감정 노동자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손님이 왕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웃음과 미소 뒤에 감추어진 감정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각 기업들의 책임을 높이고 고객에 의한 폭언과 폭행, 무리한 요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각 기업들이 수익 증대에만 눈을 돌린다면 그 실효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인식을 우리 감정 노동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고객들이 먼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정 노동과 관련된 업무와 직무가 보람 있는 직무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감정노동 수행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국가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감정노동의 문제를 사업주의 보건상의 책임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감정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감정 노동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인식과 제도는 척박합니다.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당해도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부당한 대접을 받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놔둔 채 우리 사회, 우리의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하며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